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들어온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내가 편입까지는 마음을 먹었는데 문과로 준비하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러고, 그렇다고 수학을 준비하는 이과로 가기에는 성인 돼서 수학 공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망설이고 계시고 있나요? 그런 학생분들이라면 이 영상 정말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은 수능에 비해서 아직도 너무나 마이너한 입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고 아니고에 따라서 합격에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하나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편입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수학 흑수저였던 제가 어떻게 10개월 만에 이 편입 수학을 극복하고 한양대학교로 합격을 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 가감없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수학 3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근데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부터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닙니다. 편입수학에 미적분을 제외하고 선형대수, 다변수, 그리고 공업수학이 대학교 과정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강의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 개념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편입수학에 출제되는 문제들만 봐도 이 개념적으로 딥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개념적으로 깊게 이해하면 좋다는 과목은 선형대수? 이 한 과목 정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형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느끼겠지만 전부 다 반복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형들을 얼마나 내 거로 만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할 게 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버거워들 하죠. 편입시험에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당연히 존재합니다. 단 이걸 못 푼다고 내가 수능처럼 등급이 밀려난다거나 아니면 등수가 뒤처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수능은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21번이나 29번, 30번이 특정하게 어려운 문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짓게 해주죠. 그런데 편입은 이 어렵다는 문제 수준이 아예 풀 수가 없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문제 푸는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15분에서 20분까지 걸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풀면은 다른 문제들은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도 있지만은 안 푸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편입수학 시험은 이런 문제들을 거르고 남은 문제들 중에서 내가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풀어왔던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확한 계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쉽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능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능과는 다르게 훨씬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코 쉽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20점에서 점수를 올려왔고 한양대로까지 편입을 할 수 있었는지 이 과목별로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떤 모의고사든 50점이 안 나온다면 전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3월 달에 20점을 맞았죠. 완전히 그냥 생노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은 이 시기에 수학을 준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영어 공부는 때려쳐야 됩니다. 그냥 최소한의 단어만 보시길 바래요. 지금 무슨 문법 노트를 정리하느니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과를 간다고 하면요, 최소한의 영어 공부, 단어에 더해서 구문 공부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학 시간에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이 미적분에 정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진짜 미적분이 정말로 중요하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름 시기부터 겨울 직전까지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상담을 신청해 주신 이 자연계 학생분들의 대부분은 이 미적분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였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배울 다변수랑 공업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죠. 제가 대충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가 미적분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배울 다변수와 그리고 공업수학 때문이죠. 수학은 연계 과목입니다. 이 다변수 같은 경우에도 이 미적분에서 차원이 확장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개념이고, 공업수학 또한 이 미적분에서 나왔던 공식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분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쌓지 않게 되면은 이 세 가지 과목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부터 미적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이 미적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적분은 어떤 게 조금 중요하냐 공부할 때, 저는 단 한 가지, 공식을 정말 제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적분에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공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외워야 될 공식들 사이에서도 정말 미묘하게 이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빨리 확실하게 외우느냐가 다음 공부할 진도를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공부를 복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미적분 공식을 외울 때 새벽 혹은 오전을 이용해서 공식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정말 백지에 생각나는 대로 공식을 적어보는 겁니다. 만약 너무 막막하다 싶으면은 반쯤 가린 상태에서 남은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연습을 해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백지 복습을 한두 달 동안 하게 되면은 누구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공식을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식이 필요한 문제들은 안 풀어도 되느냐? 이건 절대 아니죠. 문제도 같이 풀면서 이 오전에 30분만큼은 이 공식을 외우는 시간을 따로 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형대수는 편입수학 중에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형대수는 크게 5가지 이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렬 벡터, 벡터 공간, 그리고 고유값과 대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형사상,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가지 선형대수에 대한 단원의 내용이 사실은 정말 생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3단원, 행렬, 벡터, 벡터 공간, 이 부분만큼은 사실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이 생소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할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뒤에 있는 2단원입니다. 고유값과 대각화, 그리고 선형사상. 이 파트는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진짜 학생들 중 누구도 풀 수 없게 나오고, 매년 신유형이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면 정말 좋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결국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하는 시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반기 초반 미적분을 끝냈는데 3월에서 5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는 선형대수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도 나가기 바쁜 7, 8월쯤이다? 이때는 사실 깊이 있게 선형대수를 공부하기보다는 꽤 풀만한 1에서 3단원만큼은 힘있게 공부를 하고 4, 5단원은 가볍게 보면서 넘어간 뒤에 나중에 다변수와 그리고 공업수학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7월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다변수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기입니다. 미적분 선형대수까지 다 배웠는데 복습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배워야 할 과목이 2개나 남았는데 성적은 또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시기를 극복하고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방법은 조금 뻔할 수가 있지만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변수학 그리고 공업수학에 대한 특징과도 어느 정도 얽혀 있어요. 다변수학, 공업수학은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한 뒤에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해당 유형에 대한 개념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들을 배울 때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데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연초부터 이 문제를 많이 풀어가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의 양을 최종적으로 많이 늘리려면 공부를 시작하는 연초부터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20문제에서 한 30문제 정도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 끝나고 선대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하루에 적어도 40문제에서 60문제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운 진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변수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변수를 배우게 되면은 60문제에서 그리고 많게는 90문제까지도 하루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는 하루에 100문제 정도까지는 풀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푸는 문제의 양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나중에 공업수학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편입수학을 고민한 학생들한테 이 편입수학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제 이야기도 좀 많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좀 해볼만 한데? 라는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히 멈칫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류를 편입의 이문태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